안녕하세요. 오늘은 숙노 특강 7강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레벨 3 실력 완성 1번에서 4번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풀어 오셨죠? 자, 궁금한 점들 혹은 선생님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신기하다. 그죠? 두 개가 나왔다. 그럼 그 두 개의 관계식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어떤 힌트를 줬냐면은 fx-는 fx 플러스이다. gx 플러스이다. 우리는 함수 한쪽에 이렇게 변수 하나가 있는 게 더 익숙하죠. 그런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요 x 자리에 x 플러스 2를 대입합시다. 요 x 플러스 2를 대입하면 요 2가 소거되죠. 그럼 얘는 x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위쪽보다 밑에 있는 게 좀 낫습니다. fx는 gx 플러스 4다. 그러면 fx는 원래 gx 그래프가 gx 그래프가 있었겠는데 gx하고 gx 플러스 4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gx하고 gx 플러스 4는 요런 평행이동 관계 있다. 그럼 결국에는 gx 플러스가 fx니까 gx 그래프를 fx 그래프하고 관계는 평행이동됐다. 즉 어떤 곡선의 개형은 변하지가 않고 왼쪽 오른쪽 이동만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와 g는 평행이동 관계 있다. 개형은 같다. 곡선의 개형이 같기 때문에 구분 정도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그마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시그마가 크다라는 건 뭡니까? 표준 편차가 크다라니까 점점 더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다는 뜻이고, 시그마가 작다라는 것은 이렇게 평균에 몰려 있다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개형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곡선의 개형이 같다는 것은 표준 편차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이동만 됐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이게 gx 그래프였다면 fx 그래프는 평행이동만 된 거예요. 평행이동.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이니까 왼쪽으로 가야겠네. 참. 평행이동만 된 거니까 결국에는 시그마가 변함이 있습니까? 곡선이 구분 정도가 변함이 없으니까 시그마가 같게 되겠죠. 시그마가 같게 되니까 우리는 미연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2x 플러스 1은 요게 1을 제끼면 제곱하면 4vx죠. 그러면은 x가 정규분포 m1 평균이 m1 시그마가 표준 편차 시그마 1이라 한다면 y를 따르는 확률 변수, 그러니까 y 확률 변수에서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그 평균이 m2, 표준 편차가 시그마 2라고 그런다면은 여기서는 vx는 시그마 1 제곱이라 할 수 있고 얘는 4vy니까 시그마 2의 제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아까 시그마 1과 시그마 2가 같다 그랬으니까 두 개 같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때요? 니은은 대소 구분이 없이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 한번 볼까요? 기억. 얘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맞나요? y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m1하고 m2는 이렇게 ex는 m1, ey는 m2라고 표현했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m2가 m1 플러스 4가 돼요. m2가 m1 플러스 4가 된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평행이동했다라는 요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g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gx예요. gx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왼쪽으로 4칸 이동한 거죠. 이렇게 4칸 이동한 거예요. 4칸 이동했더니 이제 요런 그래프 된 거죠. 그래서 얘를 gx 플러스 4인데 얘가 fx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fx 정규 분포는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m1이고 gx에서 정규 분포의 평균이 m2니까 요 둘의 관계는 이렇게 4개 4 차이 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m2 자리에 얘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2m1 플러스 8이니 2m1 플러스 2m 여기 뭐가 빠졌어요? 마이너스 5가 빠졌네요.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빠져서 8 빼기 5 해버리면 3 이렇게 해서 기억은 갖게 됩니다. 좀 신유형이다 그죠? 디귿 한번 봅시다. 우선은 x하고 y 자체가 연속 확률 변수니까 우리는 확률은 적분값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4가 아래 끝, a가 위 끝으로 되고 여기서는 a가 아래 끝, a 플러스 4가 위 끝이 되고 따르는 확률 변수가 다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도 서로 다른 모습이죠. 그런데 이미 fx하고 gx는 평행이동 관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요 gx가 이렇게 있죠. 만약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는데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요 왼쪽으로 이동했다고 쳐봐요. 그럼 결국에는
만약에 A 플러스가 여기라면 얘 아래 끝도 이동하고 위 끝도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x 플러스 4라는 뜻은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이니까 A가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A 빼기 4가 되고 A 플러스 4가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면 A가 되는 거니까 gx 플러스 4가 이미 fx라 그랬죠. 그래서 요 값과 이 값이 서로 같게 돼서 이것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봅시다. 2번은 확률 변수가 각각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AB가 18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표준화만 잘 시키면 됩니다. 자, 봅시다. 주어진 문장을 수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요건 다 제시되어 있는 거고. 자, x가 a 이상이 된다. 자, x로 바로 우리가 적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그래서 항상 정규 분포로 표준화 시켜서 계산해주면 얘 표준화 시킵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k분의 1이죠. 얘는 분산이니까. 전체가 분산이니까 요놈의 양의 제곱근이 k분의 1. a 빼기 k를 해버리면은 계산하면 k 곱하기 a 빼기 k. 요 b를 다시 표준화 시키면은 요렇게 됩니다. 이게 서로 같아요. 얘는 크거나 같고 얘는 작거나 같은데 같다는 뜻은 문제 상황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정규 분포가 요렇게 있으면은 요게 0이 되겠죠. 표준화 시켰으니까. 같다. 어떤 큰 것보다 큰 거 요렇게 되고 어떤 작은 거 삼각형 역상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요거하고 절대값만 갖고 부호가 반대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요거에 마이너스 배 해준 게 요거다. 요렇게. 그럼 얘를 k는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니니까 약분 해주고 계산해주면 2k 빼기 2a는 b 빼기 2k니까 4k가 얼마 돼요? 2a 플러스 b죠. 근데 이 ab 자체가 양수로 했으니까 산술기하 평균을 해서 2루트 2ab고 ab가 이미 18이라고 제시됐으니까 36이 되어있죠. 루트 36이니까 6 되니까 12. 그래서 k는 3 이상이 되니까 최소값은 3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3번 봅시다. 표가 나오고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면은 정말 쉬운 문제니까 꼭 틀리면 안 됩니다. 자, 확률 변수를 정의합시다. 확률 변수는 A의 무게를 X라 두고 B의 무게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X는 뭐를 따릅니까?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Y는 M 플러스 15, 2 시그마의 전체 제곱을 따른다라고 문제에서 나타나져 있죠. 자, 그러면은 제시된 걸 그대로 적어 봅시다. A의 무게가 M 빼기 5라는 뜻은 A의 무게는 X라고 했잖아요. 확률 변수. 확률 변수가 M 빼기 5라는 걸 표준화 시킵시다. 표준화 시키면은 시그마분의 요거에서 M을 빼주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게 0.1587이라고 했잖아. 0.1587은 0.5에서 3413을 빼줘야 되니까 0.3413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라고. 맞나요? 요 부분을 빼줘야 되니까 요 절반이 0.5잖아. 근데 이게 작다고 했으니까 작은 부분은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이 마이너스 1인 건 어떻게 알았어요? 요게 1보다 크거나 잠시만요. 미안해요. 요 부분이 되니까 요 부분이 0.3414가 돼야겠죠. 요 부분이 0.3414니까 대칭이니까 요 부분도 0.3414. 요 부분은 표에 나타나져 있죠.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5. 두 번째, m 이상 m 플러스 5 이하가 되려면 요 놈도 표준화 시킵시다. 표준화 시키면 자, 여기 적혀져 있죠. 평균에서 확률 변수 값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결국에는 z가 마이너스 1.5, 1 이하니까 얘도 표준 정규 분포표를 그려서 해주면은 마이너스 1.5는 요쯤에 되겠죠. 다음 1은 한 요 정도 되니까 요 넓이. 그래서 1일 때의 표준 정규 분포표 값하고 1.5일 때의 표준 정규 분포표 값을 구해서 더해주면은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한번 봅시다. 마지막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확률 변수를 먼저 정할게요. 확률 변수는 뭡니까? C로 나오는 거에 포커스를 맞췄죠. 이렇게 벌집 모양이 생겼는데 C로 나오는 구술의 개수를 몰았어요. 그러면 이런 시행은 뭐예요? 구술을 내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몇 번 합니까? 960번.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영향을 주나요? 시행에서 각각의 시행은 독립적이죠. 다음에 C로 나오는 확률을 먼저 계산합시다. 그러면은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이렇게 근사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960은 문제에 있어서 제시되어 있는데 이 C로 나올 확률은 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쌤이 구한 건데 그럼 왜 8분의 5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니까 2분의 1 선택.
그럼 요래 넘어가요. 그럼 여기서도 2분의 1 선택이니까 4분의 1, 4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가 요렇게 갔을 경우에도 4분의 1, 4분의 1이 될 거다. 그죠? 그럼 여기로 올 확률은 요로 오거나 요로 오거니까 요거 또는 요건데 공통된 부분 없으니까 두 개를 더 센 정리를 이용해서 더해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요까지 올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공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요까지 올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이죠. 맞나요? 그 다음에 요 4분의 1에서 이쪽으로 갈 확률은 8분의 1,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게 올 확률은 요렇게 오거나 요렇게 오고는 거죠. 근데 요 확률하고 요 확률을 겹치는 게 없으니까 더해주기만 하면은 요쪽에 오기만 하면 무조건 C로 오는 거잖아. 그래서 C로 갈 확률은 요 2분의 1과 요 8분의 1을 더해주면 8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8분의 1을 집어넣어서 MP, MPQ로 정규 근사시켜 다음에 630 이상일 확률은 얘는 표준화시켜서 15분의 30이 되는 거죠. 15는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이 아니고 표준 편차. 맞나요? 그래서 Z가 2 이상일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의해서 0.477에서 0.5를 빼주기만 하면 0.0228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